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박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드림위버를 공부할 때 학원을 가서 배우거나 혹은 책을 사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시간은 매크로메사에서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해주니까 뭐 남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드림위버를 정석대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드림위버를 배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확실한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합니까? 오늘은요, HTML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라고 하죠. CSS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면 홈페이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이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파이어웍스를 이용해서 팝업 메뉴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에셋과 라이브러리의 활용, 그 중에서도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에 관해서 배우셨죠? 이 두 가지 기능,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은요,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은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미디어 홈페이지로 오셔서요, 제품 정보, 그리고 드림위버, 그 안에 다운로드라는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템플릿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를 정의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당 사이트를 정의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셋 패널을 여시고요. 에셋 패널을 열어서, 자, 이 부분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템플릿이 있죠. 이렇게 라이브러리와 템플릿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정해주시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편집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자, 새로 열린 창에 예를 들어서 라인을 삽입하겠다 하면은요, 라인을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방금 만들어진 새로운 라인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저장된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적용하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대시고, 자, 해당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삽입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 속성 설정 창을 보시면요, 열기를 눌러서 재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본에서 떼어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소스 파일과 지금 보여지는 파일이 분리되게끔, 그래서 소스 파일이 바뀌어도 여기 보여지는 파일은 바뀌지 않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재생성 버튼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손실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템플릿 부분 한번 가볼까요? 자,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새 파일을 여시고 이렇게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놔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요, 이 템플릿을 자기가 변화를 주고 싶다, 다른 템플릿을 원하시면은 템플릿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쪽 아래쪽에, 자, 이 편집이라는 툴을 역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자, 파일로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된다는 것,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요, 전체적으로 많은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그 디자인이 일관된 그런 통일성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HTML 스타일과 CSS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는 텍스트를 예쁘고 미려하게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효과를 내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요,
HTML 스타일과 CSS 스타일이 무엇인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HTML 스타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HTML 스타일을 미리 정해 놓으시면은 제목 HTML 그 안에 본문 HTML을 다른 스타일로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HTML 글씨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쉽게 편집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제가 직접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를요. 자, 그러면요. CSS에 대해서 미리 제가 그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웹사이트, 자, 저희 Q&A가 실시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죠. 그 웹사이트의 소스 파일이에요. 자, 보시면은 글씨가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 글씨나 클릭을 하고 나서요. 이 속성 설정처럼 봐보세요.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죠.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자, 속성 설정 창이 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요. 글씨를 클릭을 하고 글씨 속성 설정창을 봐도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CSS로 스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TML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크기 이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소스 보기를 통해서 이 CSS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보일 것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스 보기와 디자인 보기를 동시에 하신 상태에서 맨 윗부분에 가시면은 맨 위에 HTML이라고 항상 HTML 소스는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헤드라는 것인데요. 그 헤드 밑에 보시면은 스타일이 정해져 있죠. 자, CSS 스타일이 자, 이 body 텍스트는 어떻게, TD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없애볼게요. 자,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잘라내기를 통해서 없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고 나서 디자인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디자인 보기를 보시면은 글씨가 어떻게 변했죠? 자, 이렇게 글씨가 크기가 좀 커지면서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글씨의 크기가 혹은 색깔이나 여러 가지 배경색 등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CSS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CSS 스타일이 들어가 있던 태그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태그를 없애주니까 CSS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됐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맨 윗부분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 CSS 스타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통해서 조금 전에 삭제한 부분을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글씨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스타일 시트라고 불리우는 CSS의 활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HTML 스타일과 CSS를 어떻게 지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미리 사이트 하나를 정의해놨어요. 자, 사이트 정의하는 법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렇게 example 파일을 열어서 제가 시 하나를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 글씨 하나하나에 제가 HTML 스타일과 CSS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아무런 것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효과를, 즉 HTML 스타일이나 CSS 스타일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HTML 스타일과 CSS 스타일이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선택을 할 만한 어떠한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우기만 되어 있고 새 스타일을 설정하고 하는 메뉴만 보이죠. CSS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없어요. 자, 이래서 지금 먼저 HTML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요, 새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가 뜨죠. 자, 여기서 맨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해당 스타일을 정해줘야 되죠. 자, 이름을
제가 궁서체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적용은 선택된 부분만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텍스트가 있는 모든 단락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저는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 기존에 스타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은 그 스타일을 유지하고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스타일을 지울 것인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꼴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죠. 제가 궁서체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요, 3 정도로 크기를 지정하고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HTML 스타일이 하나가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을 적용할 만한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적용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텍스트 메뉴로 들어가 보시고 다시 한번 HTML 스타일을 보니까 자, 궁서체가 이렇게 있네요. 방금 만들어진 궁서체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 방금 선택된 부분이 변했어요. 그렇죠? 궁서체로 변하고 색도 파란색으로 변했죠. 자, 이번에는요, 윈도우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 HTML 스타일 윈도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HTML 스타일이 궁서체란 스타일이 여기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우기나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요, 아주 간편하게 빠르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적용된 HTML 스타일을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선택 스타일 지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적용했던 스타일이 없어졌죠. 자, 이번에는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요. 궁서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선택된 부분이 궁서체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이 궁서체를 클릭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궁서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새 스타일을 적용하셔도 되지만 이미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편집 메뉴를 선택하셔서 다른 스타일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색상을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궁서체를 적용을 하면은요, 똑같이 궁서체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HTML 스타일을 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CSS를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HTML 스타일과 CSS가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SS는 그 활용 범위가 HTML 스타일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CSS는요, 여러분들이 HTML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폰트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CSS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CSS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에는요, CSS 스타일 메뉴로 한번 가보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자, CSS 스타일이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새 스타일을 정해주는 이러한 대화 상자가 뜨죠. 먼저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름은요, 아까 HTML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특이한 것이 앞에 점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점을 찍어주신 상태에서 제가 자, CSS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점을 혹시 실수로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드림위버가 자동으로 점을 포함시켜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어떠한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CSS 스타일이라고 써주시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요, 방금 저장된 CSS 스타일을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추가 옵션을 줄 수 있게끔 자,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보시면은 유형, 배경, 블록, 상자, 테두리, 목록, 배치, 확장 각각 범주마다 오른쪽에 세팅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무수히 많죠. 자, 그래서 HTML 스타일과는 확연히 다른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조금 더 미려한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참 너무 벅찰 만큼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도움말 부분이 있죠. 자, 도움말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이 모든 항목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도움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움말 창이 뜨면서 자, 글꼴, 크기, 스타일, 행높이,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다른 곳, 배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역시 이 부분에 도움말을 누르면은요, 자, 이 부분에서 또 도움말을 누르면은 이렇게 배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패널들에 대한 그리고 그 항목들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요, 유형으로 가서 글꼴을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글꼴을요, 이번엔 제가 굴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요, 크기는 12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굵게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은요, 자, 텍스트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CSS 스타일을 보시면은 방금 만들어 놓은 CSS 스타일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럼요, CSS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전에 적용이 된 자, HTML 스타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선택 스타일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되죠. 자, 이제 이 윈도우를 닫고요, 텍스트로 가셔서 CSS 스타일 중에서 방금 만들어진 CSS 스타일을 선택하시면요, 자, 이렇게 굴림체 12포인트 그리고 파란색의 글씨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윈도우로 가셔서 자, CSS 스타일이라는 윈도우를 여시면요, 지금 적용을 해제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없음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해제가 됐죠.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S 스타일은 HTML 스타일과 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단순히 글씨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다시 스타일 정의 창이 뜨죠. 이 중에서 왼쪽에 배경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이 글씨의 색은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얀색으로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자, 배경은 검고 그렇죠? 색은 하얀색이 됐죠. 지금 중간중간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편집 메뉴로 가셔서 전체를 한번 다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편집 메뉴로 가셔서 모두 선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편집으로 가셔서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CSS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전체의 색깔이 모두 검은색으로 변하고 가운데 글씨는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텍스트를 미려하고 예쁘게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HTML 스타일과 CSS 활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이나믹 레이어라고 부르죠.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움직임을 주고 또 멈추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워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파이어웍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이어웍스를 통해서 팝업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어웍스는요, 단순한 그래픽 툴이 아니라 어떤 웹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툴이라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팝업 메뉴를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팝업 메뉴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본 홈페이지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홈페이지 샘플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메뉴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여기에 팝업 메뉴가 나오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메뉴에 그 링크를 걸어줄 영역을 선정하는데 메뉴에 링크 영역을 선정할 때는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죠. 핫스팟 기능은 바로 이 핫스팟 만들기 이 버튼을 통해서 만들죠. 자, 핫스팟을 선택해주고 내가 핫스팟 그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혹은 어떤 링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설정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서 우리가 팝업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인서트 메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서트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그 아래 팝업 메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비헤이비어 패널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비헤이비어 패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비헤이비어를 선택해 주면 이 아래에 또 셋업 팝업 메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는데요. 자, 선택해 볼까요? 선택을 해주면 Set 팝업 메뉴라는 창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나오게 된 메뉴를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하드웨어라고 메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이 아래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링크는 우리가 이 마우스로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하이퍼링크를 시킬 그 파일이나 위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HTML 파일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서요, 링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하드웨어라는 메뉴가 새로이 만들어진 것을, 목록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엔 소프트웨어를 한번 해보죠. 자,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링크걸 그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파일명과 그 다음 링크의 이름을 적어주고 역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란 메뉴와 소프트웨어란 메뉴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핫스팟 기능을 선택해주는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메뉴를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텍스트 부분에다가요, 사이트 링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이트 링크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 링크라고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사이트 링크라는 메뉴가 만들어지고요. 이 사이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또 이 서브 메뉴, 이 밑에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사이트 링크하고 웹사이트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자, 야후를 한번 해보죠. 자, 야후하고 야후의 인터넷 주소를 적어줍니다. 야후를 하이퍼링크를 시킬 때는요, 이 프로토콜 HTTP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도 여러분께서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역시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자, 네이버를 한번 해보고요. 역시 인터넷 주소를 수정해서 우리가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주소 입력하고 또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사이트 링크나 야후나 네이버나 이 5개의 목록은 모두 다 동일 수준의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것을 클릭했을 때 야후나 네이버가 서브로 이 아래로 쓰여지는 메뉴가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메뉴를 선택해주고 버튼을 보면은 이 안으로 인덴트 메뉴라고 되어 있죠. 인덴트 메뉴를 선택해주면 야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인덴트 메뉴를 선택해주면 자, 사이트 링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일 이 네이버를 야후 밑으로 또 넣고 싶으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그 인덴트 버튼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 수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집을 일단 메뉴에 구성을 해놓고요. 이 아래 넥스트 버튼이 있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팝업 메뉴의 모양새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업스테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버스테이트라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업스테이트는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가 가져가지 않았을 때, 맨 처음에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 메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스테이트는 마우스를 그 메뉴로 가져갔을 때 모양새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위에 부분에 보면 셀이라고 되어 있고 HTML과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HTML 형식으로 코딩하고 싶을 땐 이걸 선택해 주고요. 디자인 형태로, 이미지 형태로 선택하고자 할 때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HTML 한번 볼까요? 자, HTML을 보게 되면 마우스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페이지가 로드가 됐을 때 그 배경 색깔, 그리고 그
배경 색깔과 글자의 색깔들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글자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진 것을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글자 색깔을 예를 들어서 흰색으로 하고 셀의 색깔을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고서 한번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로 들어와서 우리 항상 하던 방식으로 뷰인 브라우저를 선택해 줍니다. 자, 뷰인 브라우저를 선택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로드가 되고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컴퓨터 메뉴로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이 밑에 서브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우리가 디자인하던 대로 그대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팝업되어 있는 위치가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메뉴를 가리게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위치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죠. 위치를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핫스팟 되어 있는 이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팝업되어 있는 메뉴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선택하고서 내가 옮기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에 떴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메뉴의 모양 또한 다시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해주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팝업 메뉴를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메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방금 전에는 HTML 형식으로 코딩을 했는데 이미지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미지를 선택해서 버튼의 모양새를 결정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버튼의 글자 색깔, 그리고 또 버튼의 배경 색깔 또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버튼의 모양 색깔, 글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자, 노란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셀의 색깔, 글자가 팝업 됐을 때 색깔을 한번 붉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꿔본 다음에 한번 피니시 버튼 눌러보죠. 자, 피니시 버튼 눌러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때는 다시 파일 메뉴로 들어갑니다. 파일 메뉴로 들어가서 프리뷰인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면은 브라우저가 로드가 되고요.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역시 팝업 메뉴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수정된 대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역시 이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해놓은 대로 웹사이트가 바로 링크가 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파이어웍스에서요 팝업 메뉴를 이용한다면 어떤 그 동일성산의 메뉴 또 그 밑에 있는 메뉴들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다단계의 메뉴가 있을 때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림이버 플러스에서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데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바로 CSS 기능과 그리고 또 파이어웍스에서 팝업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고 궁금증이 있으면 아래 게시판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